조 야물딱짐이 약간 서울대 같다. 내가 이걸로 평생 잘 하고 살 수 있을까? 뭐 눈 감고도 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약간 토할 것 같이. 네. 고장같이 쳤어. 고장같이 치는 사람을 만나. 네, 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정소윤입니다. 오늘도 가장 연구소가 돌아왔어요. 오늘은 또 얼마나 뛰어난, 또 처음 보는 개성 있는 연주자를 만날까 설레는 마음으로 오거든요. 오늘은 실루엣을 보니까 또 소녀소녀한 긴 생머리의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. 네,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연주 부탁드려 볼게요. 모차르트를 첫 곡으로 선택한 것 자체가 굉장히 정면승부. 어떠한 곡발도 받지 않겠다.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실은 이미 자신이 있는 곡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이 모차르트가 저는 가장 어려운 모차르트 소나타라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은 지금 이거 사실 초등학교 2화
콩쿠르 예선곡이어가지고 제가 되게 맨날 듣고 있는데 이걸 들으면서 맨날 이 곡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모차르트 소나타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 곡을 정말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연주자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 생동감이 있게 표현해 준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이 시대에 이 작곡가들을 연주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동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거기다가 그 숨겨져 있지만 그 우리의 심장 박동과 같이 계속 뛰어 있는 그 비트,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느껴져서 살아 숨쉬는 모차르트였다,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제가 생각하는 모차르트보다는 조금 더 열정적인 모차르트였다, 이런 느낌이 드는 곳들도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가장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연주자의 의도,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,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전달되는 거. 그래서 저희가 가르칠 때 그걸 제일 많이 얘기하긴 해서, 이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, 지금 이 피아니스트는 아주 분명한 전달로 우리에게 자신의 의도, 표현을 전달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뛰어났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냥 피아니스트 같아요. 그런데 서울대 출신이 아닐까. 야물딱지잖아요. 기가 막히게 야물딱지여가지고 저 야물딱짐이 약간 서울대 같다. 그럼 이제 두 번째 연주 한번 들어볼까요?
번째 그 곡은 보통 여자가 치기에 조금 힘들죠. 이거 다 남자애들이 치니까. 근데 뭐 조금도 뒤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야물딱진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, 그리고 뭐 어느 지점에서도 조금의 주저함이라든지 조금의 약간 미숙함?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, 나는 이 곡이 perfectly 내 거야,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완벽하게 준비된, 언제 내가 꺼내서 쳐도 자신 있어 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하는 분 같고, 열정적인 표현이 정말 이 두 번째 곡에 딱 좀 찰떡같이 좀 어울리지 않았나. 그래서 어디 가도 뭐 이걸 치면 관객을 사로잡겠다.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자, 이제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현재 졸업 연주까지 마치고 이제 유학 준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4학년 김채린입니다. 아, 역시 느낌이 왔어요. 이 야물딱지면 서울대다, 나의 후배다 하는 느낌. 아직 어리네요. 그래서 그렇게 기세가 이런 곡을 이렇게 치는 거가 이제 여자들은 보통 조금 푸덕푸덕 하는데 좀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. 키가 아닌 큰가? 키가 큰 편이긴. 그쵸. 그러니까 키라도 커야 돼. 그래야지. 왜냐면 너무 날씬한데도 이렇게 있으려면은 키가 크면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네, 너무 잘 들었어요. 너무 진짜 잘 준비된 연주여서.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음악을 시작해서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좀 들려주시죠. 어릴 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취미로 다들 친구들이 다 학원 가고 하니까 따라서 이제 가고 배우게 됐는데, 콩쿨 같은 거 나가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시 준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울대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예중 예고를 이렇게 거쳐서? 예중은 안 나왔어요. 음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 제일 힘들었어요? 입시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들었죠. 연습을 하루에 한 5-6시간씩 꾸준히 하고 막판에는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연습만 하고. 그래도 재수나 이런 건 하지 않고? 네, 재수는 안 했어요. 그냥 열심히 해서 그렇게 커다란 고비 없이 여기까지 온 거네요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시보다 콩쿨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어떤 쉽지 콩쿨? 않은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 있는 큰 콩쿨 아시다시피 중앙음악 콩쿨도 있고 뭐 많잖아요. 그리고 네네. 앞으로 졸업을 하면 국제 콩쿨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네, 되게 레파토리도 많죠. 많아야 되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준비를 할 게 많고. 약간 막 단숨에 막 치는 거 보니까 준비가 잘 되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던데, 그러면 또 가장 또 행복했던, 좋았던 순간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대학교 합격했을 때가 제일 기뻤습니다. 그때는 정말 세상을 얻은 것 같았죠. 세상 얻은 것 같고 이제 힘든 거 다 끝난 것 같고.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. 절대 안 해요. 그럼 이제 어디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? 네. 저는 독일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, 앞으로 정말 잘 되실 것 같아서 너무 응원하고요. 음악회를 하시게 되시면은 어떤 일단 타일이랑 투가 에스메이저랑 그다음에 쇼팽이트드 11이랑 에토에서 다 30번 전당 라벨 스칼고 그다음에 리스트가 됐어요. 와, 근데 왜 모차르트는? 모차르트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베토벤 소나타를 치려다가 네네. 이제 오늘 그냥 모차르트로 대체를 해서 약간 밝은 분위기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. 나머지 오늘 칠 두 곡이 좀 빠르고 그런 곡이어서 좀 네, 조금 밝은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. 앞으로 어떤 음악가가 되시고 싶으세요?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. 충분히 되시지 않을까요? 지금 공부하는 중이고. 맞아요. 열심히 공부를 하면. 네. 근데 너무 그 연습량이 되게 많아 보이시는데 어느 정도 하시는지. 그 정도로 막 엄청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.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한 하루에 4-5시간 정도. 를 언제나? 네. 그게 정말 대단한 거죠. 근데 작년에 제가 진짜 크게 번아웃이 와가지고 피아노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. 한 번도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로 평생 잘 하고 살 수 있을까? 약간 이런
이런 생각이 들면서 연습을 그래서 2주가량 안 하고 한번 살아봤어요. 지루하고 하루하루가 되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. 음악이 없는 하루가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나?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. 2주 쉬고 2주는 항상 쉬는 거예요. 정말 대단하다. 2주도 쉰 적이 없는. 그러니까 이게 이 연주를 들었을 때 그 느낌이 들었거든요. 이거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 착실하게 준비된 사람의 연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주가 쉰 게 인생의 가장 큰 해프닝인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항상 그렇게 연습을 쌓아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. 진짜 그렇게 들렸었거든요. 진짜 좋게 봐주셔서 네, 그런 매일매일의 그 성실함이 채린 씨의 음악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콩쿠르를 준비하고 매년 하다 보면 연주든 레파토리가 겹치는데 이게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이 무뎌진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그런지 좀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게 저한테 스스로가 와닿지 않는다 해야 되나? 예전처럼?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그게 어려운 것 같고 그거는 뭐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죠. 사실 이렇게 오래 치면 편안해지는 만큼 프레쉬하지 않잖아요. 네, 근데 그게 또 연습으로 단순히 해결된다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서 왜냐면 이미 연습은 충분히 됐는데 계속 해야 되니까 뭐 네. 눈 감고도 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얘 놓을 수 없이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네. 상태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막 약간 토할 것 같이 네, 저 스스로도 약간 그만 듣고 싶어 이런데 어. 듣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지죠?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또 무대에 섰을 때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얘가 너무 지루하고 그렇지만 무대에 섰을 때는 우리가 무대에서마저 지루해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연습할 때가 문제인 거죠. 연습할 때 그러니까 좀 많이 들어보면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는 거 그리고 내가 늘 치던 대로 안 치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어떤 선율을 강조한다든지 뭐 내가 했던 프레이즈를 다르게 하는 것들을 좀 따라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 거랑 비교해보면서 더 좋으면 또 그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좀 그런 아이디어 체인지를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. 이제 마지막 곡은 어떤 곡 들려주실까요? 라벨 밤의 가스파르 중에 스카라보를 연출. 또 어려운 거 네.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들어볼게요. 별로 떠는 것 같지 않으시네요. 마지막 곡이라 어. 부담이 되는데 근데 원래 잘 안 떠시나 봐요. 아니요 진짜 엄청 떨어요. 근데 그냥 연습으로 모든 걸 커버하는 연습이라도 해야 그냥 연주를 보여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
너무 좋았어요. 네. 너무 좋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. 너무 잘 준비된 좋은 연주를 들어서 저도 너무 행복했고, 또 채린 씨가 이런 항상 그 성실함으로 준비한 이 진짜 갈고 닦아진 이 연주를 많은 사람들이 또 듣고 행복해하고, 채린 씨가 또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오늘 만나서 너무 저도 기쁘고 행복한 연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